얘도 다 공부시켜야 되니까 녹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when people discuss topics that others disagree on. 다른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it is not always 항상 necessary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항상 이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투부정사 내용이 나오게 돼요. To prove they are completely wrong 이라고 했으니까 그들이 완전히 틀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래. 항상 그렇게 될 필요가 없대. 그럼 여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좀 의견이 지금 다른 상황일 때 뭘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왔죠.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사람들이 보통 투부정사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사람들이 보통 지금 의견이 다르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방이 의견이 완전히 틀렸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명해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해.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는 일종의 통념 반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다시 볼게요. 통념이라는 게 그 언어를 처음 들었던 친구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너네 다 들었을 것 같긴 한데 통념이라는 게 뭐죠? 이 통자가 이제 보통할 때 통이야.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이게 지금 이게 생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 통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잖아. 여러분 우리가 그 수능 지문 했을 때 칸트의 생각이 이때는 어땠어? 칸트가 늘 옳았잖아. 그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얘기했었던 그 경우 때는 칸트의 말이 글 쓴 사람이 생각하기에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했던 거잖아. 맞아요? 근데 여기는 보통 사람들이야. 왜냐면 when people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러면 완전한 아주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틀릴 수도 있죠. 그 의견이. 그죠?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의 생각은 옳을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not always necessary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필수적이지는 않다? 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그래서 얘는 통념의 반박이 되는 거야.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부분에는 도입부가 나온 것은 맞아요. 도입부가 나온 것은 맞는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 기존의 통념을 반박하는 겁니다. 통념 반박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자, 그래서 토론을 할 때 항상 상대방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외에 다른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건데 근데 지금 이번 문장을 보니까 그 내용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sometimes 때때로 strong attacks are not necessary. 여기도 필요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뭐를 안 해도 되냐면 상대방의 의견이 완벽하게 틀렸다 라는 것을 주장하지 않아도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강하게 attack 공격하듯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야. 그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안 해도 될 내용이니까 색깔은 파란색이 맞아요. 이해됐죠? 네, 그래서 파란색을 처리하면서 보실 거예요. 그래서 strong attack라는 부분 파란색 맞고요. 앞에서 나왔던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내용에다가도 그러니까 이 투부정사에다가도 파란색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뭐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이 완벽하게 틀렸다라는 부분을 prove,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도 동일하게 파란색 처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instead가 그 다음에 나오게 돼요. 여러분 instead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위에 있는 부분에다가 하나 더 작성을 좀 해봐 드리도록 할 거예요. 표현인데요. 여러분 instead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 써드릴게요. 앞에 있는 부분에 not A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instead 혹은 rather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냐면 B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 A가 아니라 instead 그 대신 B야. A가 아니라 rather 오히려 B야. 이런 내용이 흐르는 거거든. 그럼 여러분 A는 아니란 얘기고 B는 맞다는 얘기니까 A가 중요해? B가 중요해?
B가 중요해. 여러분 B 다음에 B에 대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A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A에 대한 대안점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대안이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 뭐란 얘기예요? 주제란 얘기예요. 그래서 주제가 흐르는 경우가 정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죠? 괜찮아요? 자, 그러면 뒤에 있는 부분에 무슨 얘기 나왔는지 봐봐. Instead, 그 대신 You can simply point out flaws in their ideas. 그들의 생각에서 뭐를 찾아내서 지적을 해요? Flaws, 문제점. Flaws, 결함. Flaws, 뭔가 문제가 안 돼, 말이 안 되는 어떤 부분들 있잖아. 그런 결함들을 찾아서 지적하면 된대. 그럼 이거는 지금 강하게 공격하거나 상대방이 지금 잘못됐다라고 완벽하게 얘기를 하는 것에 반대 내용이잖아. 왜냐면 그걸 대안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해결책이잖아. 앞에가 문제라면. 그러니까 지금 3번에서 나왔던 You can simply point out flaws in their ideas라는 부분은 우리가 무슨 색깔 처리할 수 있어요? 무슨 색? 질문이 어렵나요? 일단 파란색은 아닌 거 알겠지? 그래, 다행이다. 일단 파란색은 아니야. 강하게 공격하는 일은 아니잖아. 그죠? 근데 지금 노란색이냐 보라색이냐가 지금 좀 헷갈리는 거 맞죠? 여기는 노란색으로 가볼게요. 노란색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simply 다음에 나왔던 point out flaws in their ideas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우리는 노란색으로 처리하게 될 겁니다.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대방의 어떤 결함을 지적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그럼 여기서 사실상의 주제가 나오는 셈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부연 설명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this can make people stop believing the ideas.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저 말 맞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옆에서 야 근데 저거 좀 아니지 않아? 뭐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딱 한마디 하면 뭔가 그런가?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잖아.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얘기야. 사람들은 stop believing, 믿는 것을 멈추게끔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이 결함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언급을 했을 때, 지적을 했을 때의 결과죠. 맞지 않아? 결과 아니야? 결과잖아. 그래서 4번 부분은 보라색으로 칠 거예요. 왜냐면 노란색의 결과 부분이니까. 그래서 의심을 시작하게 만드는 거죠. 믿는 것을 멈추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make people부터 ideas라는 부분까지는 노란색에 대한 결과값이기 때문에 보라색 처리를 합니다. 괜찮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대한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By pointing out missing information or unclear points. 여러분 이 부분은 무슨 색이게? 무슨 색이야? 오늘 유일하게 남학생인데 생각해보니까 홍일점이세요 오늘. 말해보세요 홍일점씨. 뭐라고? 그렇군요. 지금 얘들아 지금 포인팅 아웃 한다는 지적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위에서 flaws라는 말을 썼잖아. 그지? 이 결함을 지적한다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위해서 했잖아. 근데 결함이 누군가는 모를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지금 부연 설명 나온 거예요. 이거 1번, 요거 2번. 자, 다시 물어볼게. 무슨 색이야? 잘했어. 네, 맞아요. 노란색이 여러분 방법을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by pointing out 이라는 부분부터 여기 포인트라는 부분 있죠? 여기까지가 전부 다 노란색의 땡일입니다.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은 can see that, 볼 수 있대요. That the ideas are not strong enough. 이 아이디어 자체가 뭔가 강한 어떤 느낌은 아니구나. 이게 강력하게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어떤 내용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야. 즉 의심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어때요? 결과잖아. 이 지적을 했을 때의 결과잖아. 자, 그러면 여기는 무슨 색이 될까? 요 와요나. 집중을 안 하고 있었어.
주변 던질 게 없어서 이걸 던질 수가 없어가지고 이름을 부른 거거든요. 습송한 선생님. 다시요. 자, 지금 people can see that the ideas are not strong enough 라고 했다는 얘기는 이 이야기가 되게 강력하진 않구나. 이 아이디어는 강력하지 않다는 얘기는 뭐야? 이게 믿을만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뭘 들었길래? 무슨 얘기를 들었길래 지금 자기가 맞다고 생각을 해왔었던 그런 아이디어였는데 이거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대체 왜 한 거야? 반대 그 진영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길래? 막 강하게 막 의견을 막 이렇게 했어? 그거 뭐 했길래? 간단하게 뭘 했어? 문제점을 지적했어. pointing out flaws를 했단 얘기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can see라는 부분부터 enough라는 부분 무슨 색 처리해야 돼? 보라색 결과잖아. 그래서 can 이하 부분에다가는 보라색을 처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can see 이하 부분 이게 사실상 결과값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자 pointing out flaws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믿는 걸 멈추게 되고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결국 어떤 지적이 될 수 있어? 굉장히 잘 작동을 한다는 이야기 나죠. Enough to make a good point라고 해서 주장하는 바 뭔가 확실한 어떤 주장하는 바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확실한 지적사항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좋은 어떤 지점일 수 있는 거죠. 그런 결과값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라색이죠. 자, 지금 7번에서 이분도 내용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This way of disagreeing is soft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럼 여기는 뭡니까? This way of disagreeing is soft. 어떤 게 soft하다는 얘기야? 동의하지 않는 방식인데 이 방식이 부드럽다는 방식을 무슨 방식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어떻게 하는 방식? 구체적으로 소위 어떤 방식? 결점을 지적하는 방식.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얘기야? 좀 넓은 방향으로 봤을 때 이렇게를 지금 쳐야 돼요. 그죠? 여기 노란색이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잘 작동한대. 잘 작동해? 유나 무슨 색이야? 보라색.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그죠? 이 시라는 게 사실상 이거 앞에 있는 노란색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지금 일어나죠? Once people began to have doubts 여러분 사람들은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의심을 하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begin to have doubt라는 부분은 결과값에 해당이 되니까 보라색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그 화자 그 아이디어를 얘기를 처음으로 했었던 그 화자는 뭐를 할 수밖에 없어? 지금 주위 사람들이 분명히 내 얘기를 믿어줬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나를 이제 안 믿기 시작을 하는 거야. 마음이 어떻겠어? 막 좀 헉하겠지 진짜. 헉하겠지? 그래서 이제 뭘 하겠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뭘 하겠어? 다른 증거를 제시하겠지 뭐. 근데 그게 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그 모습 자체가 되게 안쓰럽게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제 망하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 엄청 욕을 하거나 되게 강하게 말하고 하는 어떤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must provide better evidence to support their position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훨씬 더 효과 있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지금 must라고 하는 부분 이하 부분이 지금 어떤 의도 하에 장점이 되겠죠. must provide better evidence to support their position. 이 부분 보라색이고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어떤 부분이 나옵니다. 뭐라고 정리했냐면 this mild form of criticism 이라고 하게 되면 맞아 노란색 맞아요. 근데 앞에 this부터 죄송해요. 노란색 this부터 노란색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이게 결국에는 사람들의 생각을 그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를 바꾸는데 충분하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보라색이 맞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색깔을 처리해 가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 보았습니다. 됐나요? 괜찮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지금 앞에서부터 여기 지금 작성했던 부분 제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할 부분 있는지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지금 토론할 때 항상 상대방을 증명할 필요, 상대방의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죠. 지금 강한 공격을 필수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불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 뒤에서 해주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 대신 뭘 해야 돼? 상대방의 문제점을 지적해. 그러니까 상대방의 문제점을 지적한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바에 대한 결함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디어의 결함이에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이디어의 결함을 지적하는 거야. 결함이라는 거는 이제 허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이런 걸 이제 지적을 하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이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의견을 안 믿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결국 뭐야? 신념을, 그러니까 믿음을, 신뢰를 약화시키는 거죠. 약화를 유발하는 겁니다. 그죠? 신뢰하지 못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놓친 정보, 즉 누락된 정보라던가 아니면 불명확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거 정말 강하지 않구나. 즉 믿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거 자체가 잘 작동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되게 부드럽게 말은 했지만 부드러운 편이기는 했지만 충분하게 효과를 발휘했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괜찮죠? 네,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을 한번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면 스피커는 그러니까 화자들은 말한 사람들은 더 나은 증거를 제공할 수밖에 없더라. 그죠? 그러니까 의문을 가지면 잘했어. 그러니까 의심이 발생이 되면 더 나은 증거를 이렇게 제공해야지 자기 말을 믿어줄 테니까.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왔고요. 그래서 어려운 논의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 왜 너무 잘했는데? 그죠?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데 일조할 수 있더라. 유발을 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싸우고 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지. 괜찮죠? 자, 그래서 지금 오이구 잘했죠? 지금 강한 반박 없이 부드러운 비판만으로 청중의 생각을 바꾸고 야 진짜 기똥찬데? 맞아요. 요 말이 맞아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너무 잘했고요. 지금 강한 반박 없이 상대방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상대방의 주장의 어떤 상대방 주장의 결함을 지적해도 이렇게 바꿀게요. 요것만 이렇게 수정을 해볼게요. 주장의 결함을 이제 결함이라던가 아니면 누락된 정보, 불분명한 어떤 지점 이런 것들이 지적하는 이런 방식 지적을 해도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부드러운 비판은 잘 작동하며 그러니까 잘 효과가 있고 어려운 토론에서도 충분히 효과를 낸다. 아주 좋아요. 잘했어요. 이 얘기가 맞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막 이렇게 신나서 얘기를 했는데 얘가 뭐라고 했어? 근데 그거 아니지 않아? 이렇게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오잉? 이렇게 한 거죠 지금. 사람들이 지금 엥? 그러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그러면 이 사람을 믿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표정이 굳어지면서 더 말을 해야 되겠죠? 이런 상황이 빚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시 그 3번 교재로 이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부분부터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 겁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자, 요거 볼까요, 여기? 네. 지금 The Power of Soft Criticism 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우리 지금 방금 이야기를 했듯이 색깔을 좀 처리해 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읽기 전 활동이라던가 아니면 이 제목 있잖아요. 이 부분을 색깔을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럼 일단 여기 노란색은 뭐죠? 노란색 뭐예요? 노란색. The power of soft criticism의 노란색은 어디가 되죠? 노란색. 뭐 어려운 거 물었나요, 제가? 안 어려운 거 물었는데. Yes, 맞아요. 여러분, soft criticism이 여러분 그 지적하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가 노란색이죠. 근데 그 power이라고 했으니까 power은 보라색이 되는 거예요. 그 힘, 이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노란색, 여기 노란색, 여기가 보라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읽기적 활동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어 오셨을 텐데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만 하지 않고 이렇게 짚어주는 거, 그런 행위 자체가 노란색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다른 사람들도 동의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는 여기는 보라색이 있죠. 그게 잘 작동한 거니까. 그죠? 의심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여기는 물론 말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기 노란색. 그 다음에 동의하지 않게끔 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게 잘 작동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않게 된 경험이라는 부분은 보라색일 수 있고요. 자, 여러분 강하게 비판하는 거, 강하게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은 어때요, 여러분? 무슨 색이야? 무슨 색이야? 근데 여기서 지금 조용한 약점을 짚는 방식은 무슨 색? 노란색. 자신감들이 없으시네. 다 입으로 쪼갈쪼갈만 뭐 이렇게 뭐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거죠, 여러분. 이게 더 효과적이다. 무슨 색이야? 보라색. 그죠? 그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점을 지금 우리는 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고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거 늘 말씀드립니다만 배경 지식 열심히 읽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전체적인 어떤 부분들 다 다루는 건, 근데 이게 맞는 말들이거든, 여러분. 이거 다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저는 오늘은 요 파트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봐도 트럼프죠? 와, 어떻게 이렇게 트럼프예요, 네. 여러분 트럼프가 2020년 대선을 이제 했을 때 물론 지금도 있지만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고 이 사람을 비판하는 세력 있잖아. 근데 비판하는 세력들이 약간 마음이 쫄린 거야. 얘 이러다가 대통령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너무 급했는지 이 지지 세력을 향해서 트럼프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아주 강한 비판을 했어.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거야, 얘들아. 내 최애가 있는데 내 최애가 트럼프야? 자, 내 최애가 있는데 누가 옆에서 이제 가는 사람이 내 최애를 막 겁나 욕하는 거야.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아? 여러분, 팬들은 똘똘 뭉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뭉칠 수밖에 없잖아. 그치? 내 최애를 욕해? 감히?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어떤 걸 알겠지?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효과를 냈어? 역효과를 낸 거야. 아니 얘가 뭘 잘못했다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야, 너 누구누구도 그런 거 아니었어?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이제 주위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나? 이렇게 생각이 또 동조가 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싸우니까, 그지? 네, 그래서 이제 그 반작용을 초래하고 역효과를 초래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 왜냐면, 아니, 외모 막 비하하고, 성격을 막 비판하고, 막 목소리 막 이런 걸 해가지고 막, 막 그런 재밌는 어떤 이미지 만들고. 그래서 뭐 만들었더라? 그 왕관 선물했더니 왕관 그 쓰고서 춤추는 막 영상 만들어버렸잖아. 뭔지 알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지지한 사람들 입장에서 기분이 안 좋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 사람들을 이겨 먹으려고 막 더 심하게 막 했겠죠? 그러니까 별로 좋은 효과가 내지는 않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 역효과만 났을 뿐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글을 쓴 사람이 주장하는 바는 뭐야? 차라리 이럴 거면 부드럽게 비판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에너지를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어떻게 돼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죠? 네, 그래서 공격보다 부드러운 비판이 설득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이론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정치 커뮤니케이션 사례로 평가된다. 아주 중요한 어떤 사례가 이렇게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는 트럼프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있는 부분들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모두에게 지금 카드를 작성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카드를 지금 제가 나눠드릴 건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요. 뒤로 좀 넘겨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뒤로 그냥 쭉 넘기시면 돼요. 한 장씩. 네, 여러분들 지금 카드를 제가 작성을 시키도록 할 건데요.
다섯 개의 표현을 여기다가 작성을 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은 좀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유는 여러분들 열심히 클카를 통해서 암기했던 단어들의 일부거든요. 물론 너네가 이제 그 전에 외웠던 단어는 못 외워서 아마 이게 포함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네, 그래서 필수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necessary인데 이거랑 좀 같이 외웠으면 하는 단어가 바로 mandatory라는 단어입니다. 의무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이 단어를 좀 공부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작성을 다 시키고 있어요. 1-3회차니까 지금 당장 적으세요. 네, mandatory, 의무적인. 됐나요? 자,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 앞에서 vague나 unclear이라는 단어 때문에 모호한이라는 단어도 제가 지금 작성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obscure이라고 하는 단어도 작성해 주세요. 모호한. 됐나요? obscure. 알고 계시면 좋아요. 어려운 단어지만 이번 참에, 이참에 좀 같이 공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밑에 있는 부분에 다 외웠는데 여러분 근데 표현 먼저 적고 갈까요? 지금 세 번째는 make a point, 주장하다. get to the point, 본론으로 들어가다. 왜 안 쓰고 있어요? 쓰세요. 다음에 up to a point, 어느 정도까지는 여기까지 5개를 적으실 거예요. 됐죠? 자, 그거와 동시에 여러분 저는 다이어 문제 풀이를 할 때 여러분들 왜냐면 다이어 문제 풀이를 가끔 학교에서 문제가 출제가 돼가지고 풀이하게 되거든요. 물론 이렇게 딱딱딱 풀이가 되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왜냐면 의도적으로 이제 뭐 명사 2개, 동사 2개 이렇게 주실 수도 있거든. 근데 그래도 이런 방법을 알고 나면 최소 속어 정도는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거는 조금 디테일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다 작성하셨나요? 아직? 오케이. 조금 기다릴게요. 됐나요? 되나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봐볼게요. 자, 여기 지금 여러분 보시면요. 앞에 영영풀이가 이렇게 보세요. 명사로 쓰이죠. 명사. 품사가 명사인 것들의 특징이에요. 명사면은 뒤에 지금 그 영영풀이를 할 때 명사로 쓰이게 됩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죠. 얘도 명사잖아요. 그래서 affect 명사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딱 보자마자 이건 품사가 명사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네, 반면에 지금 동사로 시작하는 경우는 무조건 투부정사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투부정사로 시작했으니까 얘는 동사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문제를 풀이하는 게 굉장히 수월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거 명사잖아. 이거 명사잖아. 이건 동사잖아. SVC 이렇게 되잖아. 그죠? SV 얘도 C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C인 것들을 소거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 일종의.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영영풀이를 볼 때 이게 어떤 품사가 어떤 식으로 시작하는지를 알고 계시면 훨씬 수월해요. 자, 여기는 지금 어때요? 경기 등에서 지금 그 성공을 했을 때 득점을 하는 경우가 점수잖아, 점수. 그죠? 그죠? 여기는 그런 논쟁에서 어떤 아이디어, 팩트, 사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요점이라든가 주장이라고 써있나요 앞에? 요점 주장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가 봐야죠. 근데 여기는 봐봐 여러분 손가락 나왔다 야 이거 뭐라고 해야 돼? 가리키다 이게 돼야 되겠죠? 이거 지적하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왔죠 여러분? 가리키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왔던 이 포인티드라는 말은 전부 다 가리키다 의미를 가지고 있을 터이고 지금 여기는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내가 한 가지 부분만 그러니까 한 가지 요점만 더 얘기할게 이런 얘기니까 얘는 B 그죠?
그다음 지금 여기는 좋은 지점이야. 좋은 의견이야. 이런 얘기잖아. 그 얘도 B. 얘는 지금 우리 팀 얘기 나오고 이겼지? 얘는 A. 점수니까. 얼마나 쉬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가지고 오셨을 터인데 제가 답을 불러드릴 겁니다. 맞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질문 있는 부분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저 설명드릴 거예요. 자, 1번에 evidence, 2번에 criticism, 3번에 necessary, 4번에 prove, 5번에 overlook. 질문할게요. 질문해 주세요. 질문이요. 없어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뒤로 넘어가요. 여러분, 본문 탐구는 여러분들이 이제 해가지고 온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저랑 하시는 부분이세요. 네, 그래서 지금 3번에 보니까 적절한 연결사는 무엇이냐. 이거는 다들 아시죠? 뭐죠? 우리 아까 설명했던 바로 instead란 단어가 들어갑니다. soft라고 하는 단어는 그 어떤 방식의 비판을 나타냈나요? 라고 했어. soft는 무슨 방식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지적해? 결함을. 그 의견의 결함, 주장하는 바의 결함을 지적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냥 지적만 했을 뿐인데 굉장히 효과가 있는. 그래서 주제문이 몇 번이 주제문이야, 얘들아? 붕어들이세요, 선생님들? 왜 그래? 입으로 막 뻥긋뻥긋. 누가 봐도 이 번호를 정확하게 얘기한 게 맞는데 그 자신이 없으세요. 아니, 몇 번입니까, 여러분들? 여기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저를 보고 막 이러고 있어, 지금. 몇 번이에요, 여러분? 저기 죄송한데 웃음으로 때우지 말아주시겠어요? 진짜 곤란하네요, 진짜. 저 세린이가 말해볼게요. 몇 번입니까? 맞아요. 땡. 자, 이거 여러분, 제가 아까 저 instead라고 하는 단어 얘기할 때 instead가 나왔던 문장, 그러니까 instead 다음에 있는 부분에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not A 다음에 but이, 그러니까 instead 그 대신 B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온다고 했어? A의 대안이 나온다. 근데 그 대안이 뭐가 된다? 다시 말해보세요. 몇 번이요? 아이고, 잘했어요. 3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3번이세요. 알겠죠? 제가 여러분들 대답 못하면 이렇게 떠먹여 드리니까 말을 좀 하세요, 여러분. 말을. 네. 자, 그러면 앞부분에 여러분 3번이니까 얘들아, 이게 대략적으로 앞부분에 속해, 뒷부분에 속해. 앞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좋아요, 잘했습니다. 자, 여러분 글의 구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점과 근거 부족을 뭐 하는 것만으로 충분해? 지적. 그죠? 여기 지적이 들어가겠죠. 지적. 자, 7번에 부드럽지만 잘 뭐야? 작동하죠. 작동합니다. 작용합니다. 그죠? 자, 8번과 9번에 무슨 비판? 약한 비판이야? 부드러운 비판. 온화한 비판은 bless you. 온화한 비판은 청중들의 뭐를 바꿔? 인식을 바꾼다. 좋아요. 생각을 바꾼다. 좋습니다. 됐죠? 좋아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얘들아, 이거 그림 봐봐. 야, AI가 기똥차게 그리지 않았니? 지금 이 사람이 막 화자가 막 얘기를 했어. 그런데 얘가 지금 뭘 한 거야? 지금 일종의 비판한 거. 무슨 비판한 거야? 무드란 온화한 비판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길래 지금 청중들이 지금 다 의심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 맞아? 여기 지금 급당황했죠. 급당황.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돼? 이제 얘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 아, 그게 아니라 이건 이거고 저건 저러고 이런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상황이 빚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이 상황에서 무슨 얘기했을까, 얘들아? 지금 이게 A가 B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그렇지만 B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례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이제 집어주는 거야. 그럼 급당아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이제 짚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요거 우리가 오늘 잘 배웠으니까 좀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불필요한 싸움을 좀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러분, 우리 핵심 체크를 지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 여기에 서술어 찾기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서술어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동사를 말하는 거야. 동사.
여러분은 동사를 찾아서 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1번 문장에 when절의 동사는 동사라고 볼 수 있나요? 그래서 여기는 주절의 동사 is, not이 동사예요. not은 왜 그러냐면 비동사를 부정한 말이기 때문에 동사 일환이에요. 그래서 is not에다가 동사를 처리합니다. 자, 2번에서는 동사가 어디 있게요? 어디 있게요? are not, perfect, are not, 아주 좋습니다. 3번의 동사는 어디 있게요? 아로나, 너 나랑 눈 마주쳤잖아. 말을 해봐. 할 수 있잖아. 틀리면 뭐 어때? 애들도 다 몰라야. 뭐 어디부터 지금 색깔 칠하면 되겠어. 아까 세린이 맞지? 그냥 틀려. 괜찮아. 괜찮아. 뭐. 그렇지. can이라는 거 조동사기 때문에 다음에 동사 원형 있는 부분까지, 그러니까 point out이라는 부분까지 동사로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잘했어. 그 다음에 4번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유나가 한번 해볼게요. 그렇지. can make 잘했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지금 by 꾸며주는 말, which부터 overlook까지도 싹 다 꾸며주는 말. 그러니까 뭐가 답이야? can see. 그죠? 그 다음에 6번에서는 this부터 point까지 중에서 동사를 고르는 것이니까 어디가 답이야? maybe. perfect. 그 다음에 7번은 even though 다 꾸며주는 말이니까 다음에 나왔던 works가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8번에서는 뭐가 동사일까요? 주어야 뭐가 동사야? 그렇지. must. 다음에 어떤 provide까지 동사 원형까지. 그죠? 그 다음에 9번에서는 is가 동사입니다. 괜찮죠? 자, 그렇게 판단해서 문제 풀어내시면 되고요. 문장 분석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일부는 설명을 드렸는데 일부는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부터 이제 다음 과제로 제가 시킬 부분이에요. 자, 글의 흐름, 이거 뭐 예를 들어볼게요, 얘들아. 연결사 instead가 사용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에 문장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instead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이유가 뭐야? 앞에 A가 아니라서, 앞에 내용이 아니라서 그거에 대한 뭐를 제공? 대안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과 뒤의 관계는 일종의 정반이죠. A는 아니고 B는 맞다는 얘기니까. 그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this가 가리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this가 6번에 있는 this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6번의 this가 뭘까요? 여기 있다. This may be enough to make a good point. 그러면 이것은 결국 missing information이나 unclear points를 pointing out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이걸로 충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그래서 그거 관련된 내용이 지금 들어가 주면 되고요. 그게 뭐 하기에 충분하니까 이거의 장점, 효과 이런 것들을 뒤에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작성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쓰면 돼. 근데 얘들아, 이게 뭐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너네가 1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나서 이야기를 한번 얘기해보는 거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명씩 시킬 거예요. 준비 잘해가지고 오세요. 아시겠죠? 제가 저 자, 이거는 누구? 이건 랜덤으로다가, 자, 이거는 세린이, 그 다음 것도 세린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준비 똑띠 해가지고 오시기 바랄게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부분에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저랑 수능 공부했던 친구들은 다 알 텐데 지금 이렇게 쉬고 오신 분도 계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선지 분석이 가능한 부분들은 요거 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not true, 사실이 하는 경우는 not true. not mentioned는 뭐야? 지금 언급이 안 된 경우는 not mentioned. 너무 broad한 어떤 개념의 내용이 나왔다, 선지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지문 내용은 100%인데 지금 선지에서 200% 얘기하고 있으면 얘는 too general.
지문 내용은 100%인데 too specific 한 50% 얘기만 하고 있어 선지에서. 그럼 얘는 too specific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이 선지 분석을 못하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적용이 가능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선지 분석까지 해서 문제 풀이해 오시면 되시고요. 오늘 여러분들 클리닉 시간에 20분 동안 10문제 풀었죠. 그 문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OMR 카드 작성을 해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답지 다 받으셨죠? 근데 OMR 카드가 어디 있냐면 클카에 있어요, 여러분들. 클카에서 다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틀린 문제들 있죠. 틀린 문제 2차 풀이 해 오셔야 돼요. 여기서 2차 풀이란 말 그대로 두 번째로 풀어오는 거랑 형광펜. 그 다음에 또 뭐야? 선지 분석. 한 줄 정리 여기서는. 왜냐면 두 줄 갈 필요 없어, 목적이라서. 이렇게 해오는 건데요. 만약에 선생님 저 틀린 거 없는데요? 그럼 안 하면 돼요. 내가 틀린 게 5개요? 그럼 5개 다 하세요. 알겠죠? 네. 네, 좋습니다.